주차장에서 이제 차량을 빼서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뭐 인형인 줄 알았어요. 이게 가만히 있길래 쌍라이트도 탁탁 켜봤는데 한 번 쓱 보더니 말더라고요. 당당하게 서 있는 게 웃기긴 하는데 빨리 가야 하는데 안 비켜주니까 나와라 제발 제발 나와라 만 했던 것 같아요. 제발 나와라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차량을 크게 이제 왼쪽으로 비를 왼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나갔었어요. 뭐 어이없기도 했고 다음부터는 이제 위험한 차도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인도에서 푹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외출을 좀 갔다 오려고 딱 나가는 길이었는데요. 저 앞에 개가 한 마리가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개가 차를 보통 무서워해야 되는데 무서워하지를 않길래 아 신기하다, 저러다 사고 나면 어쩌나 막 이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제 차 앞에 딱 와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차를 세우고 내리는 과정에서 이 개는 또 제 차 뒤쪽으로 돌아가지고 운전석 쪽으로 다시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지? 왜 나지? 막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었어요. 그냥 제 추측으로는 그냥 누군가 가다가 거기에다가 걔를 버리고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거기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차들 사이사이로 막 다니고 뭐 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자기를 다시 태우러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배회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 신고하면서 차를 돌려야지 생각을 했는데 그 앞에는 이제 유턴 차선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신호에서 좌회전 해가지고 돌아오면서 신고를 했는데 다시 현장을 가니까 한 60대, 70대 정도로 보이는 어르신이 도로 중간에서 걔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경찰분들 오시고 또 소방서에서 이제 소방차 오고 해가지고 이제 시해 인계가 됐죠. 근데 이제 아마 누가 데려가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개 처리가 아마 죽는 쪽으로 그렇게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얘가 확실하게 사람 손을 탔다라고 생각을 한 게 꼬리도 흔들고 그리고 막 앉으라면 앉고 오라면 오고 막 이러는 거 보니까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됐었어요. 저희 누나 아침에 데려다 주려고 가고 있었는데 반대쪽 차선에서 웬 페라리가 역주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야야야야! 이거 신고해야 될 거 아니야? 잠깐만. 야, 넘어오는 거 아니야? 야 넘어올까 봐. 넘어올 것 같아, 넘어올 것 같아. 반대쪽 차선에 승마장 아저씨랑 이제 말 한 마리가 더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아마 말 잡으러 나온 것 같아요. 차들이 다행히 다 정차하고 그 앞에 좀 신호등이 있어가지고 사고는 따로 없었는데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제보하게 됐습니다. 아침에 출근길인데 좌회전하고 차선에 고양이 한 마리 뛰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반대편 쪽으로 넘어가길래 그냥 넘어가겠거니 했는데
다행히 2차선에서 택시가 급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바로 앞에서 딱 정확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다치고 뭐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가지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 야외 주차장이나 지하 주차장에서 차 엔진룸 쪽에 들어가서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출발 전에 똑똑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는데 제가 딱 그냥 보고 비닐봉지인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해서 이제 가까이 가면서 보니까 새가 떨어지더라고요. 날개 한쪽이 다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날 수가 없어서 도로에 떨어진 것 같았어요. 다행히 지나가긴 했고 정면으로 보이던 차도 다행히 이제 피하긴 했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어쨌거나 생명이니까 이런 상황이 돼서 좀 마음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봤을 때 그냥 좀 큰 새라고 생각을 했는데 받기 직전에 보니까 공작새라고 확신이 들었어요. 저도 이게 왜 왔는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반대편 차선에 덤프트럭이 멈춰 있었더라고요. 혹시나 먼저 날라와서 덤프트럭을 받고 나서 제 차를 박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로드킬을 신고를 했는데 바로 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 자리에 다시 가봤는데 그 새가 없다 그랬어요. 기절을 하고 날아갔던 것 같아요. 공작새를 받고 나서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혹시나 천연기념물이나 그런 게 아닌지 좀 걱정을 좀 많이 해가지고 또 알아보니까 이게 천연기념물은 다행히 또 아니라고 하고 다행히도 이제 기절했다가 또 날아간 거라서 생명에 또 그런 것도 좀 많이 느꼈죠. 어둡다 보니까 고양이가 무단횡단을 하는 거를 전 못 봤어요. 지나가는 거를. 앞차에 밟히는 것도 못 봤고 늦었다고 판단이 돼서 바퀴 사이로 이제 고양이를 넣으려고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넣으려고 했다가 저도 이쪽 쪽으로 이제 꺾으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고양이한테 갔는데 일단 껄떡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9번 없이 120번을 연락을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지나가는 길에 치워주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거기서 그 다음 날에는 치워주셨는지 고양이 사체가 없더라고요. 동물을 피해서 더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것보다 마음이 아프지만 그냥 주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로 진입해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물건 같은 게 하나 떨어져 있어가지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고양이가 헐떡헐떡거려가지고 이제 있는데 입에서 피를 좀 많이 흘리고 있는 상태였고요. 계속 숨을 가쁘게 이제 쉬고 있는 상태였어요. 너무 이제 안타까워가지고 이거 빨리 이제 신고를 해서 구해줘야겠다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제 앞에 선행 차량 한 대 서서 이제 그분이 먼저 신고를 하고 계셨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고를 했었을 때는 앞전에 먼저 이제 신고가 들어온 건이 있다. 그래가지고 구급차를 그쪽으로 보냈다라고 이제 답변을 받은 상황이었어요. 숨이 붙어 있는 상황이니까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변에 계시던 사무실에 계시던 분들 나와가지고 이제 좀 교통 통제를 해주신 분들도 있었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다 이제 서로 구해주시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좀 뿌듯하기도 하고 아름답더라고요. 아직도 이 대한민국이 살만한 나라구나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솔직히 이제 신고자들은 어느 쪽에다 신고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동물구조 전화번호가 지역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119처럼 번호가 하나로 통합이 된다면 더 쉽고 더 빠르게 구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동물구조협회나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좀 신고를 해주셔가지고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여자친구랑 있다가 여자친구 이제 집에 데려다 주러 가는 길이었는데 신호 대기 중이길래 이제 서서히 이제 서행을 했거든요. 근데 앞에서 어떤 사람이 도로 위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봤더만 뭐 저거 갑자기 수동 녹화를 시작합니다. 정확하면 그냥 멈춰 있어서 그런 거겠지? 저걸 왜 넣었어요 저거야? 수동 녹화를 시작합니다. 저 정신적으로 좀 뭐가 이상 있는 거 아니야? 보자 움직인다 움직인다. 음식이겠지. 뭐 한다? 버스에 붙지 않아? 공을 끄는. 정신 나왔나? 그래도 정신을 차렸네. 왜? 근데 뭐 지루했나? 지랄 게 뭐 있는데 이거 얼마 된다고? 정상 아닌가? 아 정상은 아니야. 확실히 좀 정상적인 분은 아니구나라고 느꼈거든요. 기지개를 피는 것 같기도 했고 뭐 이거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주위에 시선을 전혀 신경 안 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행동하는 사람 같이 보였어요. 그 도로를 잘 아시는 분인 것 같았는데 아마 신호가 길다는 걸 잘 알아서 내려서 스윙 연습을 하시지 않았을까. 제가 유튜브에서 보던 그런 거를 제가 직접 목격을 하니까 신기하기도 했고 골프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면 이제 운전 중에 내려서 스윙 연습까지 할까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뒤에서 붕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이드 미러로 봤는데 오토바이가 움찔움찔 하더라고요. 와. 뭐야 씨. 나이가 많으신 분은 아니었거든요. 아마 멋있어 보이려고 주위 사람들 좀 시선을 끌어서 나는 오토바이를 이렇게 멋있게 탈 줄 안다 그런
허세 가득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 와이프가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바퀴 2개 달린 차는 절대 타는 거 아니라고.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그러다가 혹시라도 사고가 나게 되면 정말 크게 날 수도 있으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 행동은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작대교를 건너려고 고가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여성 운전자분이셨는데 스쿠터가 난간에 부딪혔고 방향 표지판이 없었다면 고가 아래로 추락할 수도 있었던 정말 알뜰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냥 가보니까 큰일 날 뻔했다. 그 여성분이 좀 초보이다 보니까 코너를 보려고 하다가 순간적으로 이제 제동을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방향 표지판에 정면으로 부딪혔는데요. 만약 헬멧을 안 쓰고 있었다면 크게 다치셨을 것 같고, 뒤따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내려서 도와주셨는데 그 스쿠터를 세운 와중에 여자 운전자분이 악셀을 땡기셨는지 스쿠터가 달려나가서 또 한 번 박더라고요. 오토바이 운전에 좀 익숙하지 않으셨던 것 같고요. 이번 사고로 인해서 운전하는 게 더 겁나고 더 그러실 수도 있는데, 또 운전하다 보면은 운전이 익숙해지고 하니까는 안전하게 운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파란불로 제 신호가 바뀌고 나서 저는 한 1초, 2초 정도 뒤에 출발했거든요. 왼쪽 트럭 시야가 가려져 있어서 왼쪽에 차가 오는 거 못 봤고, 갑자기 제가 닫힌 상황이 됐고 상대방 차 100%로 이제 결정이 납니다. 한 50대 중후반 되시는 아저씨였었고요. 일단은 그냥 내리자마자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계속 자기는 급했다고만 얘기하셨거든요. 누가 봐도 잘못을 했다 싶으면 괜찮냐 미안하다라는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선 쪽에 K9을 봤는데 깜빡이를 안 놓고 차선만 몰고 천천히 가고 있길래 안 들어오겠구나 하고 이제 저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급 정지를 해버리더라고요. 저도 이제 뒤늦게 밟았는데 이제 제동거리가 이제 좀 길어지면서 후미 추돌을 제가 해버린 상황입니다. 죄송하다고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렸고요. 자기도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앞차가 이제 완전히 들어온 것도 아닌데 내가 급정지를 했다 말씀을 해주셔서 후미에서 충돌한 저의 잘못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이제 쌍방 가실로 본인이 본인 차 이제 수리하는 걸로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사고 유발 분명히 인지는 하셨을 것 같은데 내려서라도 이제 한번 확인하시고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하고 가시면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